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에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아무리 막 그냥 세금을 매기려고 해도 안 되는 거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상장 주식 매매할 때 세금 안 내잖아요. 그 과세하겠다. 세 번째, 주택 임대하는 거 제한 없이 다 과세하겠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주택 임대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2천만 원까지, 임대소득 2천만 원까지는 사업자 등록 안 내고 그냥 묻어서 그냥 지나갔으면 됐어요. 근데 내년도부터 무조건 2천만 원 안 되는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강제시켰습니다. 내년도 이후에 사업자 등록 안 내면 안 되고 임대소득 받는 사람이 걸리면 가산세를 2%더 물리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내년부터 아마, 물론 안 들키고 잘 넘어가면 돼요. 안 들키고 그냥 몰래 임대료 받고 그냥 몰래 하면 되는데, 걸리면 하여튼 또 사업자 등록 냈냐? 안 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냈냐? 안 냈습니다. 2% 가산세, 세금 더 내. 그래갖고 세금 매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 그 다음에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매기는 거, 이거는 지금 선행 안 매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제도 검토라고 하는 거가 기사가 뜨면요, 주식시장 그날 망가집니다. 엄청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누가 하여튼, 이제는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이것도 과세하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상장 주식에 대한 이런 주식에 대한 양도세도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뜨면은 다 그날 주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국민들,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까 재산세를 못 올리듯이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자, 솔직히 말하고 난 집이 10채 아니다, 딱 하나 갖고 있었고 그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거 10년 20년 보유했는데 이제 와서 세금 내라 그러면 너도 사람이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국민들 저항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하고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뜨거운 감자라 함부로 검토한다는 말조차도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조금씩 갉아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원칙은 이겁니다. 국내에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아예 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단 그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9억이 넘는, 한 채 팔았을 때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일 때는 그 넘는 거에 대한 세금 부분은 매기겠다. 어떻게 매기냐면 이렇게 매깁니다. 그 아래 사례를 볼게요. 얼마에 팔았냐면 15억에 팔았어요. 15억에 팔았고 얼마에 취득했냐면 3억 5천에 샀어요. 한번 필요경비가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15억에서 3억 5천 빼고 5천 빼니까 11억입니다. 이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잖아요. 15억에 취득한 가격 경비.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2주택자를 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쭉 계산해서 낼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세대 1 고가주택이잖아요. 15억이니까 9억 넘는 주택을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이거 9억 원 밑으로만 팔았으면 세금이 안 나왔을 건데 9억 원 넘게 팔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우선 양도 차익을 조정해 줍니다. 조정. 즉 11억 전체 차익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5억이죠? 15억 중에 9억을 초과하는 부분,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차익으로 보겠다. 이게 4억 4천이에요. 이것만 차익으로 보겠다. 이게 아니라 11억 전체가 아니라 요 중에서 양도가액 중에 9억이 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즉 4억 4천에 해당하는 것만 차익으로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제가 아까 1세대 1 고가주택 팔 때 첫 번째 양도 차익을 조정해준다고, 줄여준다는 거가 첫 번째 혜택이고요. 두 번째가 뭐 있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15년 이상 보유했죠? 12년? 12년 보유했기 때문에 8%씩, 80% 공제 받았어요. 3억 5,200. 4억 4천 중에 3억 5,200을 빼줘요. 빼줘서 계산하면 양도세 1,7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1세대 1 고가주택 주택 하나를 15억에 고가주택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양도차익 조정 절차 첫 번째 혜택,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에 8%씩 늘어나는 80% 공제를 받기 때문에 겨우 1,700만 원 세금을 내요.
거기 필요경비에서 예,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아닙니다. 네. 이자는 안 들어가요. 이자는 왜 안 들어가냐면 집을 살 때 내 돈 100%로 산 사람하고 50% 대출 받아갖고 산 사람하고 양도세가 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 집을 산 자금 문제지 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올해까지 팔았을 때 이 1,700만 원 나와요. 이걸 내년도 이거 팔았다. 이거를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상 비거주시 비거주한 다음에 팔았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차익을 조정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거 장기 보유 공제가 3억 5천이 아니고 12년 보유한 2%, 24% 공제해줘요. 요게 80%가 아니라 요게 24%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1억 1,800만 원. 그게 세법이 바뀌면서 이제 예. 내년 일을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이걸 팔았을 때는 이 사람은 1,700만 원 세금 내고 땡이지만 만약에 2년 이상 거주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 이후에 팔면 1억 1,800을 내게 돼요. 세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8%에서 2%로 장특공제 2%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10년 이상 80%잖아요. 저기 그 1세대 1 고가주택 팔 때는. 근데 이게 그 이외에 1세대 1주택 이외의 그 공제율은 1년에 2%씩 12년이니까 24%만 공제받기 때문에 이렇게 팍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헬리오시티가 거기는 왜 3배, 5배 정도밖에 안 매기냐 하면 거기다 10년 넘었어요. 15년 다 다시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80%에서 30% 정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나마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저 여쭤보신 건데요. 이래서 이제 1세대 1주택 이거를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 현재 양도세 비과세 조항은 딴 거 없어요.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9억 이하로 양도하게 되면 이건 완전 비과세죠? 이건 완전 비과세. 요 9억 초과되면 그 초과되는 것만큼 아까 그렇게 계산해갖고 세금을 좀 내긴 해요. 근데 9억 이하로 팔게 되면 완전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강화되는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 취득 시 이거 다 밑에 있어요. 교재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앞으로 거주 의무 발생. 예.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그 전에 취득한 주택들은 거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때부터 취득하는 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추가로 더 취득했다라면 그 집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입니다. 현재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어요. A주택을 취득해가지고 2년 여기 2년 보유한 시점이고요. 그럼 요거 B주택이 생겨갖고 2주택제가 됐죠. 그러면 요걸 요때 팔아요. 양도.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인 2주택자라는 게 있어요. 새 집이 있고, 헌집이 있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3년 안에 종전 집을, 먼저 집을 요때 2년 넘겨서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머지 주택. 나머지 주택도 요거 2년이 넘었으면 요때 가서 팔아도 양도세가 없어요. 바로 아까 그 여쭤보신 거 그겁니다. 집이 3개가 있는데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하나 팔고 2년 추가로 보유 안 하고 처음 산 날로부터 2년만 넘으면 팔아도 비과세, 또 팔아도 비과세. 계속 이렇게 혜택이 줬잖아요. 처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갖고 2년. 근데 이제 앞으로 요 양도하면 비과세 받고 난 다음에 요때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을 팔고 비과세가 되면 그 한 집 남은 거 요것도 그 비과세 그 먼저 집을 판 날로부터 꼬박 또 2년을 더 보유해야 돼요. 더 보유. 전에는 그냥 자체 2년만 넘었으면 요때 팔아도 비과세였는데
이거를 이때 판단로부터 다시 또 2년. 중복 혜택을 안 주는 거죠, 뭐. 예, 중복 혜택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두 채가 나란히 같이 가는 거를 없애주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게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저 파는 게 그 세금을 냈다. 예. 그럼 그다음 거는 2년 그게 안 되나요? 예, 관계 없어요. 세금. 그거는 비과세를 받으면 또 다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또 2년 자체로 또 공제를 그러니까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옛날 주택을요? 아,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하여튼 이래요. 지금 내가 집이 10채를 하더라도, 10채면 안 되겠다. 3채인데, 집이 하나 팔고, 비과세를 받으면, 나머지 집은 그냥 바로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2년만 넘었으면 바로 그 다음날에도 팔아도 비과세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걸 인정 안 하고, 비과세를 받은 날로부터 잘라서 그날부터 다시 또 2년을 꼬박 더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지, 요 두 번째 집도 비과세를 시켜주겠다. 잘라서 비과세를 2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혹시 저주택 말고 임대주택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까지 들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좀. 그리고 이거는 저거예요. 이거는 그 대신 굉장히 좀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이 세법 적용. 이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후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집이 내가 2채, 3채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적용되는 시기도 다 달리 막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세무사들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막 뭐는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어떤 거는 8월 3일부터 적용되고 83 조치니 4일 조치니 해갖고 막 골치 아프니까 헷갈려요. 이건 2021년. 또 요 2년 이상 거주하는 거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요거는 이때부터는 꼬박 2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그 먼저 혜택을 먹은 날로부터 2년을 꼬박 더 있은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대신 거주는 이때 이후에 취득한 걸 하더라도 거주는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인정을 해줘요. 즉 그 집에서 2년 거주했었다 그러면 요 2년 더 보유한 다음에 파는 거지 거주를 더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여튼 거주는 처음부터 인정을 해주는데 보유는 꼬박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 조항, 요 하나만 더 요게 중요하긴 한데. 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A주택을 사서 보통 다른 집을 또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이걸 일시적인 2주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 즉, A라는 집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하여튼 B라는 집을 또 사서 1세대 2주택자가 돼요. 그러면 2주택자가 돼버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져야 정상인데 일정 기간은 유예를 해줍니다. 즉 나중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면 돼요. 이 집을 3년? A집을 종전집을 팔면 요거는 2주택자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갖고 비과세를 시켜주겠다. 요거에 대한 반드시 요걸 먼저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요건이 요걸 먼저 팔아야 되는 것이고 A란 집을 산 날로부터 반드시 두 번째 집은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야 돼요. 이것도 큰 조건입니다. 요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른 집을 사야 돼요. 이거 A란 집을 사고 1년 안 돼서 이거 샀다. B를 샀다. 이거 안 됩니다. 1년 넘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운 집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집을 팔아야 되는데 요게 이때 2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이 됐다. 그럼 요때부터 요때까지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시한이 되겠죠. 다시 한번요. 종전집을 산 날로부터 1년이 넘겨서 다른 집을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집이 2년이 넘은 상태, 즉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요건을 채운 다음에 3년 안에 팔아라. 그러니까 요 사이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3년이 법이 바뀌었고 지금 2년으로 바뀌었고. 그게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요 A주택, B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이면 거기 교재 있잖아요. 2년이에요. 2년으로 단축. 예. 그러니까 이게 안양 군포면 똑같이 3년이고요. 서울이면 요거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요거 다 잘 따져 보셔야 돼요. 이 요건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전집을 산 날로부터 1년을 넘겨서 B를 사라. 반드시 1년 넘겨서 사야 됩니다. 넘겨서 사야 되고 2년 안에 종전집을 팔아라.
2년 넘긴 다음에 팔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은 딱 1년 나오죠. 요 1년 있죠? 요 1년 더하면 요 2년 넘기는 거니까. 그러면 요 날로부터 2년인데 그 중에서 1년을 써먹었으니까 요 기간은 오로지 1년만 남은 거예요. 요 1년 동안에 팔라는 얘기예요. 요 날짜가 두 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팠을 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요때 팔라는 얘기예요. 요때. A가 그냥 근데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A가 재건축 아파트에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예. 그거를 거주는 안 했고 예. 그때 이제 그 투자하게 되면 하다가 그 B를 구입을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은요. 저걸 보셔야 돼요. 취득일자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죠. 그 날짜 이전에 샀느냐. 그 이전에 샀으면 그거는 옛날 주택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건 이미 2년이 넘어버려요. 네? 옛날에 취득한 거니까. 근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난 다음에 사게 되면 그거는 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산 겁니다. 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 날 준공 떨어지면 그때가 취득일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바로 이때가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떨어진 날로부터 1년 넘겨서 다른 집을 사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A를 구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를 최근에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이 중요하다니까요. 준공은 앞으로 3년 후에. 아직 없는 거죠? 아직 안 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럼 아무 문제 1년이 없어. 안된 상태에서 구입한 거네. 근데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떨어진 상태니까 재건축일 때 산 거예요. 입주권일 때 산 거예요. 주택 아닙니다. 그럼 이게 먼저 취득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되겠네, 참. 이거 샀잖아요? 이거는 재건축은 언제 들어보죠? 재건축은 앞으로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3년 후에? 그때부터 주택. 이건 언제 취득이에요? 실제 날짜가? 한달 전에. 2019년 네. 9월? 네. 그럼 3년이면 2022년 그렇죠. 9월? 예, 그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 1년 넘었죠? 1년 넘었죠? 여기 1년 넘어야 그 다음에 살아니까요. 근데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B가 먼저예요. B가 먼저고 A가 재건축이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재건축 사용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 둘 다 서울이에요? 예. 그럼 하나는 저기 구리. 구리? B가 구리. A는 서울. 구리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2년 안에 B를 먼저 팔아야 돼. B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B는 충분히 팔 수 있겠네요. 뭐 이미 여기 3년이나 있어야지 이게 취득이 되는 거니까 충분합니다. 예? 하여튼 요 A 재건축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시면 돼요. 저걸 먼저 집을. B를. 예, 1년 넘겼고 2년 아니니까. 준공이 돼야만이 주택으로 인정받는. 예.